안 온다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라서 제가 여기 있을까요? 일로 하는 이쪽은 낫겠지? 여기가 낫겠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진도 과정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고 원래 계획은 이제 3개월을 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3개월 만에 나갈 수는 있는데 이제 쌤도 이제 이해하기가 이게 조금 숙성이 안 되니까 한 4개월 정도 해야 그래도 조금 이게 쓰는 데가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일단은 목표는 이제 4개월 4개월에 한다고 이제 좀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살 이론 중에서 예전에 이제 작년에 강의할 때는 이제 막 가벌병정부터 해가지고 막 5만 거 떼만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12신살이 또 너무 가볍게 넘어간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핵심적으로 좀 응용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요번 시즌은 이제 12신살 응용하는 거를 좀 위주로, 작년하고 강의 스타일은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12신살을 조금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접목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타 신살들은 금방금방 나가거든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보통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요령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나머지 이제 뭐 가벌병정, 자축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러고 수업하는 과정에 아마 한 6월경 되면 책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책이 5월에서 6월경인데 그게 이제 간지물상과 신살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책도 이제 좀 뭐 이래 보시면 이 수업하고 아마 어느 정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얄궂은 신사를 먼저 했던 거는 조금 그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12신사를 먼저 하는데, 이거를 저는 한 2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2신사 파트를. 2달 정도의 이제 좀 심화로 이제 좀 빡빡하게 한번 공부하고, 나머지 것들은 한 2달 과정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질문도 좀 받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진도를 이렇게 너무 진도에 욕심 안 내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애매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하셔도 됩니다.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갖고 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여기 핵심 정리했던 프린트물들은 그야말로 핵심 정리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 키워드가 되는 것들, 요런 걸 이제 잘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급살이라고 되어 있죠. 급살이라는 작용이, 이게 이 급자가 원래 무슨 급자인지 아십니까? 이게 빼앗을 급자거든요. 빼앗다. 빼앗다. 이게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동작을 보통 이제 급살이라고 보통 우리가 12신살에서 많이 붙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12운성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뭘로 들어가냐면 절지에 들어갑니다. 절지.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병하에 어떤 운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병하가 이제 12운성상 보면 잇목에 이렇게 장생하죠. 인의 장생. 12운성은 어느 정도 좀 아시죠, 이게? 기본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운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천간에 있는 요런 간지들의 지지 있죠, 지지. 천간과 지지를 볼 때 천간의 어떤 그 기운을 이제 지지 환경에서 이제 강화되고 약화되고 요거거든요. 기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에 장생한다는 요런 얘기가 뭐냐면, 인시에 어떻습니까? 자연을 보면 태양이 뜨는 걸로 보거든요. 태양이.
태양이 새벽에 인시가 되면 서서히 이렇게 뜨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언제 집니까? 술시에. 이걸 이제 12운성상에는 이 묘지로 보는데 이때 이제 태양이 이제 진다는 거죠. 태양이 진다. 떴다가 태양이 지는 거 있죠. 그래서 병화라는 태양이 가장 힘이 셀 때가 마로자. 이때가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왕지로 보죠. 12운성에서는. 이런 게 뭐냐면 그 일종의 자연의 기운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 태양이라는 게 새벽 인시에 떠서 오시에 제일 덥죠, 이게. 병화라는 이 기운이 오시에 가장 강렬했다가 술시가 되면 태양이 지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해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태양이 불빛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어둡죠, 이게. 해시가 되면 어둡다 되는데 술시만 돼도 이제 석양이 지는 게 나오거든요, 석양이. 근데 해시가 되면 완전히 꺾여버리죠. 그 꺾여진 상태를 12운성에서는 절지로 표현하거든요. 절지. 끈을 절자. 그러니까 이 병화라는 양강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상태. 이게 이제 일종의 절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병화를 뭐 예를 들어서 재성으로 쓴다. 재성이면 이게 일종의 뭡니까? 이 돈이잖아요. 돈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절했다라는 거는 재성의 어떤 힘이, 재성이라는 육신을 붙였을 때 이 병화라는 태양의 힘이 절했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기운이 꺾인 거죠. 이럴 때 금전이나 재물복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보는 논법이 이쪽에 그거예요. 12운성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민일주인데 이 사람이 인중에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어떻게 씁니까? 이 편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뭐 작년에 해가 왔다. 그러면 인중에 있는 이 병화가 들어오는 세운의 해수가 앉아버리면 이 병화가 어떻습니까? 절지죠. 이거 응용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식신에 숨어 있는 이 병화가 뭐 돈도 되고 거래처도 되고 활동 무대도 되는데 이 해수에 들어오는 기해년에는 이게 병화가 절지에 임하니까 뭐 이런 것도 되죠. 경제적, 금전적 활동 무대를 잃어버린다. 또는 활동 무대를 잘 못 쓰니까 편제의 고달픔을 안고 가는 게 기해년 되겠죠. 그러면 이민 일주들이 기해년에 물으러 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편제를 좀 잘 못 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12운성 응용해보면 해중의 간목이 이 장생하죠. 식신이 장생하는 거죠, 장생. 뭐냐면, 새로운 밥그릇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종이나 일이 한 가지 더 확장되거나 늘어나는데 편제가 임묘돼 버렸죠. 거기에 따른 돈이 소모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뭘 하나 딱 기획해갖고 해중 간목을 틔우면서 돈이 나가더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12운성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제 12운성은 또 12운성 할 때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응용해버리면 실무에서 확장만 해요. 임수가 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12운성으로 보면 이것도 12운성은 나중에 하면 이 록이거든요. 록. 그러면 힘이 꽉 왔죠, 내가. 그러면 사업이든 일은 한다는 거죠. 왜냐? 식신 장생시키면서 록이 왔다는 거는 질러버리거든요. 근데 병화는 힘을 못 쓰니까 이게 당장에 돈 안 된다고 때려보죠. 그러면 자년에도 충년에도 언제쯤 되겠습니까? 인년 가면 이게 비견의 록이 오고 식신 장생할 때 튀었던 사업이나 일이 장생 목욕 간대 록 이렇게 나오면서 식신이 강화되죠. 그리고 인년이 왔을 때 병화가 장생하죠. 인년 와야 해년에 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 잡는 걸로 때려보죠. 그러니까 해자 충년에 이 간목이라든지 병화를 쓰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인연 와야 때깔이 나고 폼 잡고 만들어진다고 때리죠. 이게 12운성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보면요, 특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 잘 맞아요, 이게. 이럴 때 보면 뭐 신개발 물건 하나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거든요. 뭐 개발해가지고 뭘 하나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요때 이제 돈 되는 걸로 가죠. 근데 자축 같은 경우는 이 양인살이 붙어버리죠. 이것도 이제 신살로 보면 양인이라는 게 재파거든요. 그러니까 양인이 올 때 분명히 통증을 한 번씩 느끼고 가니까 해자축에는 자리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보통 요 인 범인자가 올 때, 그러면 인연에 온 사람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년을 물어봐도 돼. 왜냐? 해년에 인중의 갑을 해년에 장생시켰잖아요. 그래서 해년에 뭐 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록이 오는 동작을 보통 해년에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뿌렸는데요. 아, 뿌렸던 것들이 요때 좀 고달팠지요. 예, 고달팠다. 이러면 이때부터 달린다니까요. 모든 것은 이게 인과법이 인과법. 역학에서 인과법이라는 어떤 실제 쓰는 논리가 있거든요. 언제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언제 나오더라. 그래서 당의 연도에 운을 물어볼 때 그 씨앗이 언제 뿌려지는 걸 찾아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언제 팔릴까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언제 샀습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계약 문서 도장 언제 찍었냐 이래 보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5년에 계약 문서를 썼고 자년에 팔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충 나왔죠. 5년에 뿌렸던 씨앗을 자년에 충해버렸죠. 요때 뭔가를 뿌렸다라는 거는 유형. 씨앗을 뿌렸으니까 문서라는 계약 문서, 이런 계약 문서가 만들어진 거는 무에서 어떻습니까? 유가 창출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문서나 근력이나 근리가 5년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물으러 왔을 때가 자년에 물으러 왔다면 때려버리는 거죠. 이때 만들었던 기운을 날려버린다. 이게 신살로 그의 운을 이렇게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했던 포인트가 언제냐를 물어볼 필요도 있다. 이게 인과법. 원인에 따른 결과를 유추해내는 법이거든요. 그럼 팔리는 마음이 동행입니까? 아니면 실제 팔려고 오면 잘 나가요. 왜냐하면 요때 유형화된 거는 충할 때 무형, 날려버린다. 이런 경우는 진짜 뭐 영적으로 맑으면 딱 이때를 미리 봐가지고 요때 산문서 오래 날리려고 왔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더 진짜 용한 사람들은 문서를 산다 이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딱 팔릴 운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딱 간지의 모양을 보고 이때 문서 하나 잡았을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해가지고 당신 요때 뭐 예를 들어 7년도에 산 문서 아닙니까? 이래 물어보죠. 가면 이제 어떻게 알았지? 이라는 거지. 그래 되면 그래 그 문서 오래 날릴 운이다.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대가들 물으러 가면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올해 문서 좀 올해 뭐 부동산 샀는데 이 좀 팔리겠습니까? 집이 잘 안 나가냐고. 그래 니 그 문서 3년 전에 샀지 이래 보는 거야. 그럼 3년 전에 산 걸 어떻게 알았지? 도사니까 알지 이러면서 썰을 풀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이 인과법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이제 재산 선생님. 예. 그 재산 선생님은 항상 이 원인과 결과, 무와 유를 꼭 보라고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아까 저기 이민일주가요. 네. 선생님 뭐 이민일주입니까? 아니요. 아니네. 이민일주가요. 예. 그 갑을 갖다가 만약에 쓴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식상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신년에 예. 절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새로운 뭔가를 계획을 그런 것도 되죠. 해가지고 네. 이제 해년이 되면 어떤 결과 그렇죠. 그런 것도 되죠. 그렇죠. 그것도 보면 그 범인자를 내가 뭐 팔자에 잘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게 신년이 오면 예, 이 충할 때 있죠. 이럴 때 없는 것은 충할 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밥그릇이 없었어. 충하잖아요. 동한다는 거, 충은. 동할 때 이걸 쓴다는 거고. 근데 이 신년이라는 게 어떻게 12년마다 들어오죠. 12년마다 반복해서 계속 맞아보면 어떡해? 깨지는 거죠. 처음에 맞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데 12년마다 계속 맞아보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깨지는 걸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뭐 한번 맞아갖고 학장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충이 오면 이걸 뭐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이 오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이걸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충에 대한 해석도 좀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뭐 대운을 보고 대운의 방향이 식재가 잘 열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이 좋아지는 운이면 세운에서 이런 거 들어올 때 이걸 막 다시 리메이크도 많이 합니다. 재조정.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나 아니면 시설물을 교체한다거나 밥그릇을 자꾸 교체하면서 사업을 자꾸 불리는 사람도 있죠. 이 감각이 필요해요. 이 충이라는 거를 이게 매년 12년마다 들어오는 충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 대운에서 볼 때 어떨 때는 조정하고 어떨 때는 뭐 이거를 인테리어나 뭘 이렇게 바꾸고 어떨 때는 날아가는데 보통 보면 반복해서 이게 때릴 때 있죠. 이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나이가 한 50대에 이거를 이민일주가 물으러 온 거예요. 한 50대에. 그러면 살면서 몇 번 맞았습니까? 많이 맞았죠. 대충 봐도 이래 때려갖고 오면 건강을 의심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쓰던 무대를 빼앗긴 것과 같기 때문에 한직으로 가요. 이게 편인이 들어와 버렸죠. 식신 못 쓰죠. 그 다음에 인중에 병하는 12운성 쓰면 이게 뭘로 가냐면 사지로 들어가거든요. 병지죠, 병지. 예, 병사묘, 신유술, 병사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계기점을 줘요. 충에 의한 불안으로 병지, 사지, 묘지로 가니까 활동 무대를 자꾸 잃어버리죠. 이럴 때 임목을 예전에 충할 때는 확장을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때 와갖고 병사묘로 가는데 사업 확장하려고 한다. 이때는 막 칼을 바로 뽑아야지.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에, 그 다음에 대운에 따라서 충의 논리를 한번 보시면 자꾸 다양하게 조건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12운성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 충 받았을 때 별일이 이때까지 그닥 없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뭔가 하려고 한다. 예. 그러면 그걸 안 썼다고 봐야죠. 그간에 이게 앞에 했던 그 충에 딱히 없었다 그러면 그걸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보통 충을 여러 번 맞잖아요. 근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충은 충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에 의해서 동요됐던 것들이 보통 간지적 변화가 와요. 실제 보면. 그래서 딱히 나이대에 이렇게 식신이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충이 왔다 이러면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대세운도 같이 봅니다. 신대운에 사년이 와서 인사신 삼형자죠. 이때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아무튼 요 급살이라는 게 절지와 같기 때문에, 절지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람이 죽어갖고 묘지에 들어가면 절지라는 기운은 뭐냐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형체를 못 알아보고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를 절지로 보죠. 그래서 왜 여기다가 빼앗을 급자를 붙이냐면 내가 쓰고 있는 활동 무대 있죠, 무대. 나의 무대를, 내 무대가 절지에 들어간 거예요. 내 무대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절지의 상태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절지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무대를 빼앗는다. 남의 무대를 내가 어떻게 한다? 뺏는다는 개념이죠. 뺏는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급살에 빼앗을 급자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이 사막토에 먹을 게 없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가뭄이 들어갔고 쫙쫙 갈라지면서 이 땅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땅이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남의 무대, 남의 땅을 빼앗는다 이거예요. 빼앗는다. 그게 뭐냐? 개척한다. 그래서 빼앗고 개척하고 옮기기 때문에 이 급살련도 일종의 역마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살고 있는 농지가 내 고향 땅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남의 무대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처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남의 무대를 가갖고 막 강탈하듯이 있죠. 나도 좀 먹고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6.25 났을 때 부산에 온갖 피난민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뭘 만들었습니까? 밀면 만들었잖아요. 밀가루로. 밀가루를 갖고 원래 평양 냉면이 그게 없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미 하야리아 부대에서 밀가루를 주니까 이 밀가루로 밀면을 만든 게 시작인 거잖아요. 6.25 때. 이게 부산의 밀면의 시초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급살작용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번에 꽉 이를 악물고 밀가루를 가지고 밀면을 만들어 갖고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야. 이런 다짐, 승부욕, 일종의 전투력이죠. 이게 급살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래서 급살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업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전투력, 이를 악물고 내가 남의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땅 따먹게 하는 거죠. 뭐겠습니까? 군. 그 다음엔 나쁜 짓 하는 놈들 잡아야겠죠. 이를 악물고 이게 도둑질 하는 놈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 검찰,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박멸한다는 개념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를 박멸해 버리는 거 있죠. 이 나쁜 세균을 박멸하는 거. 의학, 의료. 그 다음에 이게 박멸하는 거 자체가 세콤 같은 거, 세콤도 되겠죠. 세콤하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런 거 환경단체에서 이제 뭐 소독하는 거 있죠. 뭐 소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겠죠. 이런 직업들을 급살이 좀 많이 갖고 갑니다. 빼앗는 동작.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또 들어가냐면 남의 땅을 개척해서 가서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항상 붙습니까? 전쟁이 나고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남의 땅을 내가 갔어. 그러면 뭐 국제시장에 이북 사람들이 와서 뭐 하니까 막 그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 싸우겠죠. 싸움이라든지 송사나 시비도 이 급살을 갖고 있으면 많이 좀 붙겠죠. 이게 타고난 팔자에 급살이 있어도 그렇고 급살년이 와도 싸움이나 다툼, 송사가 많다는 거예요. 제 책에 보면 싸움이나 송사, 시비 이런 게 급살작용에 있다. 그리고 자꾸 싸우고 하다 보면 시끄럽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급살을 또 뭐 하냐면 옛날 책에는 새 소리 나는 직업. 특히 이제 신금 같은 거 있죠. 이게 오행에서 금을 쓰잖아요. 이 신금이 급살 맞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새 소리 나는 이 금속을 다루는 직업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철강, 조선, 이것도 신금 급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죠. 이걸 자꾸 주무실 때 있잖아요. 아니면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급살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걸 갖고 이제 실전 풀이를 해보면 외울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이해를 해버리면. kop살이 그러면 연애 오래 있으면은 네. 꼭
저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꾸 수선하고 그쵸. 두드리고 그런 직업을 자꾸 받겠네. 그쵸. 요거는 이제 제가 요 해놨죠. 요 일종의 궁성이거든요. 궁성. 요거는 또 요것도 보충해서 요거 딱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동작들이 이제 급살에 많이 오고, 요런 것들은 보통 직업, 그 다음에 이렇게 쇠소리가 난다, 싸움이나 송사, 시비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건적인 거죠. 이 직업도 되고 직업적인 환경도 되죠. 그러면 이 급살적인 것들을 우리가 공간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급살 자체가 이제 절지에 임했다라는 거죠. 절지에 끊어져 버리고 무대를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걸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폼나는 무대보다는 대체적으로 끄트머리 이런 거 있죠. 끄트머리, 외곽, 예. 중앙 무대보다는 끝자락 이런 뜻도 돼. 끄트머리. 급살을 맞아갖고 내가 남의 무대를 정복하러 가는데 그 무대를 내가 딱 중앙을 차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끄트머리나 이런 변두리라도 자리를 먼저 잡고 간다 이 뜻도 돼. 거기서 점점 중앙으로 옮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급살 맞았던 기운이 보통 외곽,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급살년에 이사운을 물으러 온다면 반드시 그 이사가 어떻게? 끄트머리, 저 외곽이나 저 어쪽에 지방이나 끝자락에 많이 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이사운을 물으러 왔다 하면 끝자락이 될 수 있는 데가 뭐 예를 들어 뭐 해운대 끝자락, 아니면 뭐 하단, 신평, 외지죠. 외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부산에서 제가 이 급살 맞을 때 보면 지금 부산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진구나 남구 쪽이죠. 이쪽으로 잘 안 가더라고. 해운대, 하단, 사하구, 김해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멀리 이동하는 거 있죠. 강을 하나 건널 정도, 강 건널 정도. 강을 건넌다라는 게 이 역학적으로 의미가 크거든요. 수영강을 건너는 것도 남의 땅을 완전히 개척하면서 가는 걸로 보거든요. 같은 해운대라도 물어보면요,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차이가 요 딱 수영강이 있잖아요. 쫙. 근데 바로 요 앞에 이사를 가도 이거 급살작용입니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먼 곳을 가는 것처럼 본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범말 개띠가 급살년이죠. 맞죠? 범말 개띠가, 인호술띠가. 요거 요거 외웁니까? 아직 다 못 외웁니까? 요거는 제가 그 프린트를 그 다음 시간에 하나 드릴게요. 급살표를 프린트 해가지고 옆에 딱 끼고 보십시오. 딱 끼다가 무슨 급살이 왔다 하면 요런 내용 정리한 거 띠지 붙이갖고 딱 설명하고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 신수 딱 보면.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저도 뭐 이거 뭐 옛날에 딱 이 뭡니까 프린트한 거 다 보고 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온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좀 끄트머리나 지방으로 많이 나가는 동작이고, 이 빼앗는 동작 자체가 이제 개척. 그래서 급살년에 뭘 사업을 하려고 물으러 오잖아요. 신강신약을 불문하고 급살년에 물으러 오면 이 악물고 얘기하면 내가 이번에 막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뭘 시작을 하려고 이 악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사람이 의지가 있죠. 눈빛이 달라. 급살년에 뭘 하려고 하면 이 승부욕에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급살의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번에 제가 무슨 사업을 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면 그 사업장의 모양도 어떻다? 끄트머리. 그 다음에 시끄럽다 했죠. 그 주변 환경이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동네. 그 다음에 뭔가
그 동네 자체가 시끄럽고 송사가 많다는 거는 약간 후진 동네. 그 선생님이 가야 될 동네가 약간 후지고 시끄럽고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공단 지역 가거나 외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술집 유흥업소를 한다.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술집 유흥업소도 급사는 맞죠. 시끄러운 곳이니까. 근데 끝자락에 기운이 묻어 있으니 선생님이 가고 있는 노래방은 반드시 그 건물에 골목통이나 끝자락에 있는 가게가 될 것이다. 설마 이런 거 설마 하지 말고 다 무조건 찍으라니까요. 이 용 선생 이래 가르쳐도 막 못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그게 급살 자체를 그런 식으로 있죠. 활용을 자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이 다 연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2신살 요새 짝퉁들이 좀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또 있는데 일을 기준으로 그런 거는 절대 보지 말고 이 용선생 신살 연구가가 볼 때는 그거는 더 복잡하고 이런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12운성 12신살 쓰고 뭐 일지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장담하는데 그런 사람들 신살 안 씁니다. 신살 안 쓴다니까요. 신살을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가르치긴 해도 실제 통변하는 걸 보세요. 대부분 육친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육친 공부를 하면요 절대 신살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육친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육친 하시는 분들은 신살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고 이런 걸 해요. 백호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간단한 신살 우리 나중에 모아서 할 건데 그런 거 한두 개 쓰지 12신살을 이렇게 막 쓰질 못해. 왜 그러냐면 육친은 기본적으로 월지 중심으로 해서 격국의 성격, 패격을 자평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육친을 먼저 해석을 해요. 맞죠? 육친에서 이게 재극인이 됐나 재생살이 됐나 인왕신왕격인데 식상생재로 가느냐 비급태왕격인데 식상생재로 가느냐 이 논리를 먼저 적용해서 머리를 돌리죠. 그러면 신살 안 써진다니까요. 왜 그 육친하는 사람들이 신살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냐면 자기가 안 써지거든. 안 써봤고. 그 지금 육친 하나도 얘기 안 하죠. 이게 12개잖아요. 그다가 기타 신살 한 20개 하잖아요. 이게 상담이 안 될까요, 이게? 100% 실제 사람이 딱 느끼는 거 있죠. 왔던 사람이 체감적으로 있죠. 땅 뒤통수 때리면서 맞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신살이 잘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 7년 정도는 신살을 아예 안 썼고요. 육친에서 신왕 제왕격 또는 뭐 비급 태왕의 간살이 왔을 때 상간이 제살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지에 용사법을 써갖고 정제격인데 정간이 왔을 때 이때 인수 소통이 되느냐 또는 뭐 상간이 강해서 상간 경간을 하느냐를 연구를 한 6, 7년 했는데 결국 실제 손님들이 느끼는 거 있죠. 그게 보통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적인 측면에서는 신살이 더 잘 맞더라는 거죠. 내 경험상. 내 경험상. 왜냐하면 뭐 육친을 뭐 이렇게 탁 한다 이러면 육친에 대해서 뭐 아주 잘한다면 신살 공부할 필요 없죠. 육친 하면 뭐 10개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신앙, 제왕 이런 거 도표 만들어 갖고 딱 그 표로 만들면 한 6개월이면 다 하지, 역학 공부.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뭐 사주팔자고 뭐 6개월도 길죠. 2달이도 다 하겠다. 근데 그게 실제 업을 해보면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강의는 된다니까요. 강의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강의는 되는데 실제 딱 하잖아요. 뭐가 더 잘 맞나? 타로 카드가 더 잘 맞아요. 맞아요, 쌤. 예. 귀신까지 타로는 진짜 타로 한 번 치는데 한 10만 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타로가 나는 그 진짜 이 소름 돋는다니까요. 성패로는 타로로 때리부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들은 오행으로 보면 또 잘 맞아요. 옛날에 그 변말리 선생님이 이 또 오행으로 해서 심리간법을 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강의 해봤자 자료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더 잘 맞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이거 복잡할 것 같아도 이 금방 합니다, 이것도. 즉, 급살 지금 보세요. 누가 보면 책 보면 급살 걸리면 막 누가 죽고 칼 맞아 죽고 막 뭐 시끄러운 이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밀가루도 나오고 밀면까지 나오면서 지금 6.25 사변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되게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실질적으로 행연의 번말 개띠한테 물으러 왔다. 이 급살 작용만 신수에서 설명해도 대략 한 10개 중에 한 6개 정도는 적중됩니다. 지급적인 것도 있죠. 딱 이렇게 분류해버리면 육친 안 붙여도 적중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게 신사도 공부를 하지만은 제가 이제 도학적인 수련이 많이 필요한 게 이게 일단은 그 팔자를 볼 때 좀 어쨌든 우리 역학계는 영적으로 좀 맑아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게 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띵 하고 술 한잔 묻고 이래 보면요 안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역학 공부할 게 뭐가 있노? 산에서 기도 많이 해라잖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 실제 보면. 그런 게 참 이게 그래서 역학이 어렵습니다. 공부가 제가 한 십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론 공부가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 어떻게 저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할까를 볼 때 있죠. 이거는 거의 이거는 신이다 하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간지통이에요. 간지통. 간지를 깨뚫어 가지고 간지 물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안 그러면 뭐가 맞냐? 타로 카드나 뭐 구성학이나 육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그냥 제 아시는 분 그 육효 딱 뽑았는데 그 뭐고 저 서면에 있는 육효 도사 있잖아요. 그분이 딱 찍은데 몇 월 며칠 날 5억 8천만 원의 계약이 될 것이다 때리는데 적중됐잖아요. 서울에서 다 날라왔잖아. KTX 타고. 이런 게 이제 거의 이제 차라리 이럴 때 6효를 배우는 게 낫지. 아니면 타로 카드 그 타로 도사님 있잖아요. 샘 그 타로 도사님 아닙니까 저 우리 샘. 아 그렇습니까? 예. 나는 샘이 타로 친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한테 왔던 그분이 망해가지고 현해탄을 건너갔거든요. 근데 막 쌤이 타로 딱 던지는데 쫄딱 망해갖고 배 타고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배를 타면서 그 카드가 망해가지고 끌배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노저으면서 가더라니까요. 아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역학 공부를 미쳐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또 사실 없습니다. 딱딱 그 무당들 보십시오. 그 무속인들도 딱 보면 띠나 뭐 간단하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역학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게 꽂히고요. 재밌거든. 이 학문적인 거 있잖아. 이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 학문에 대한 어떤 갈망, 갈증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못 빠져나와갖고 막 또 이렇게 좀 헤매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이 공부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하는 거죠. 쌤은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야 내 체질에 딱 맞다 싶더라고요. 야 살다 이래 재밌는 게 어디 있나 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그러니까 저는 취미가 없었잖아요. 텔레비도 안 보거든요. 맨날 역학책 보고 뭐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잘 때도 공부하는 걸 보고 원래 좋아하는 건 알고 예. 공부하는 것도 좀 좋아는 했는데 쌤 보통 보면서 책 많이 읽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역학도 그 결국은 자기 팔자에 꽂혀야 됩니다. 쭉 보면 지금 뭐라 해놨죠? 편한 곳을 찾아 떠난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급살작용.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요. 사업 미천 걸고 한판 벌린데 놨죠. 이런 셈이 뭐냐면 이 급살이 왔다는 것 자체가 막 이를 악문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천 걸고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죠. 저지르려고. 이런 거를 많이 보세요. 번말 개띠가 사업하러 대지 해자 기해년에 물으러 오면 진짜 막 이 눈빛이 달라요.
맡기하고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된다, 못 된다 있죠.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기본적인 팔자의 그력을 좀 봐야겠죠. 맞죠? 그력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운이 주는 환경과 이 세운의 방향성이 이 기본적으로 재물 부분이 잘 열리는가를 좀 봐야겠죠. 급살에 이 악물고 시작했던 것들이 언제쯤이면 효과가 나오냐면 보통 범인자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 재자축은 거의 다 인연이 와야 돼요. 경자년에 벌리는 사람들은 어떤 작용이냐면 이 간지 자체가 고치고 바꾸고 시작하는 거죠. 모든 간지의 시작이 자부터잖아요. 그래서 경자의 물상 자체가 모든 것을 바꾸고 조정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혁명. 이 혁명적인 인자가 경자에 강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새롭게 뒤바꿔 버리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제도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뭐 온갖 제도가 막 신설되고 하면서 과거의 질서를 혁명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경자년의 기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는 뭔가 좀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지 연구를 많이 해보라는 거죠. 간지를. 그래서 이제 끄트머리 이런 것도 쭉 있고 도둑놈 심보 이런 것도 보면 내가 남의 무대 뺏어 가갖고 자리 좀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지? 내가 우리 집 망한 거는 내 사정인 거지. 왜 당신 내한테 와갖고 배째라 하냐? 이 도둑놈 심보죠. 팔자에 급살이 있으면 뭐가 있다?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도둑놈 심보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의 그 숨어있는 심리를 우리가 깨뚫어 보죠. 팔자에 급살이 있는 사람은 자 육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살 간법은 일단 신살은 육친을 일단은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 그릇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2시간이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릇 보는 것도 격국을 그냥 제가 그냥 정리한 정도만 딱 봐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온갖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이런 거 안 봐도 어느 정도 딱 보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근데 일단은 신살은 이런 거를 잘 12신살을 봐두라는 거죠. 진짜 심플하게 재지게. 그렇죠. 심플라이제이션. 우리 이 도사는 원래 심플합니다. 도사는 심플해야 된다. 예. 고려 청자와 백자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백자가 뒤에 나왔잖아요. 조선시대 백자요, 고려시대 청자입니까? 청자의 화려함이 세월이 지나서 조선 백자가 됐잖아요. 이조 백자가 뭡니까? 하얗잖아요. 백지. 아무것도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앞서갈수록 심플하다. 그래서 12신사를 공부해보면 재밌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이 사이비들이 이 신살 이런 거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날 그 육친 갖고 미친 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선생 찾으러 간다니까요. 하이에나처럼 여가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알고 보면 육친간법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참. 그러면 급살연이 있잖아요. 예. 뜯고 고치고 내가 무대를 떠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무대를 안 떠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예. 내가 이 자리에서 급살연의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예.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급살년에 보면 신살은 뭐냐면 하게 될 걸 이거예요. 만약에 안 움직이고 내가 이 사업장에 있잖아요. 근데 급살이 왔다 이러면 적어도 있죠. 화장실이라도 개조합니다. 화장실이라도 개조하거나 급살에 대한 시비수를 안고 가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송사가 발생돼. 그러면 이런 것도 육친 붙이지 말고 어쨌든 마음 가고 정이 갔던 사람 관계에서도 말 조심하시오. 이런 거 간명지에 써주는 거예요. 송사와 시비거리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에 쇠소리가 날 일이 있으니 화장실을 개조하든지
또는 뭐 인테리어도 뭘 바꿀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꼭살연에 내 아는 사람이 이 사업장을 다 고쳤어요. 예, 예. 시끄럽게 다 고치지. 경수생인데 예, 해년에 그렇죠. 고쳤어요. 그럼 올해 4년이잖아. 예, 예. 자 그런 것도 간단하죠. 해년에. 났으니까는 예. 그러면 고치지 예. 말아야 될 거예요. 고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그릇을 봐야 되는데 해년에 번말 개띠가 해년에 급사를 맞아갖고 막 이렇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붙이고 한 거는 요 운에 이제 충실하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하재나 이게 났다라는 거는 일단 자년도 봐야 되지만 팔자의 인자를 먼저 봐야 돼. 대운하고. 예를 들어서 신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재가 나는 거는 뭐가 많이 간섭됩니까? 불이 났다. 불난집 같은 경우도 팔자를 보면 팔자에 조짐이 있거든요. 탕화살 작용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럼 뭐가 있나? 소축자, 범인자, 마로자 이런 것들이 탕화의 물상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자년이 왔다라면 이 오가 있어서 건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자가 인을 건들 수도 있고, 그 자년 자체의 사건이 이 경자잖아요. 이때 뭔가 이제 그런 삼통이 난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대운과 세운을 가감해갖고 신수적으로 봐야죠. 이때가 해수의 운보다는 경자년의 신수가 좀 간섭이 많이 된 걸로. 꼭살이 돼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 꼭살이 내 자리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떠나야 되는데 안 예. 떠나고 그 자리에서 고친다는 게 안 네. 고치면 더 낫지 않겠나? 안 고치면. 근데 그렇게까지 확정하기는 좀 그렇고, 급살 났을 때 이렇게 보통 이것도 전법처럼 보거든요. 물으러 왔는데 물으러 왔던 내용이 고치고 바꿀 일이면 급살에 해당하는 동작이 가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사를 간다 하면 그렇게 끄트머리나 이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사건적으로 이제 길흉을 볼 때는 그 팔자 원국과 대운과 세운 있지. 여기서의 신살 작용 같은 거 있죠. 일단 운은 있는데 원국하고 대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이 난다라는 거는 어지간한 집에 불 안 나거든요. 그런 사건들, 내가 올해 경자년에 목돈을 예를 들어 1억을 받는다. 평소에 1억 안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평소와 다른 뭔가 어떤 기막힌 사연이나 사건,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 있죠. 그거는 분명히 팔자랑 운에서 드러납니다. 인자가. 그거를 신사를 써가지고 엿보는 거죠. 신살로. 그러면 이때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신통방통하다면 올해 그렇게 옮길 운이 있는데 요런 자년, 축년까지 해자축이 이게 딱 물이 져서 따라지러 가잖아요. 인년 볼 때는 임묘진, 사오미. 근데 이때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에 뭔가 이제 뭐 하재라든지 뭔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 조심해라고 이제 점을 치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그 팔자에 그 살고 있는 동네의 기운이 안 좋으면 이게 급살 맞을 때 인테리어 고치지 말고 차라리요. 여기서 집을 빼라고 봐야죠. 아예 여기서 그냥 막 나가버리는 게 낫겠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팔자 원명하고 막 좀 세밀하게 봐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그 다음 연도에 불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분도 보러 가니까 며칠 있다 도둑이 들 거다. 도둑 맞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뭔가 이게 신미안이죠. 이게 싹 보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련이 필요한데 그분은 수련이 많이 되신 분이겠죠. 얼마 있으면 도둑이 들 것이요. 그런 거는 막 이게 신살이 아니더라도 막 육친의 황제가 봐도 어렵죠, 이런 거는. 미리 일어날 걸 점지를 주잖아요. 뭡니까? 신의 일주인데, 옛날에 물으러 갔는데, 묘년이 되면, 너희 집 돼지 축사가 망할 거다, 불날 거다, 이 때인데, 해중의 임수가 이 돼지 해자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수가 묘에 합의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사지로 들어가죠. 사지, 12운성에서. 그래서 묘년이 되면 돼지 축사, 이 사람이 실제 돼지 축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묘에 사지로 빨려 들어가니까 돼지 축사에 불이 날 거다 때리 붙는데 실제 불이 나쁜 거예요. 근데 12운성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딱 보고 결과론적으로는 12운성적으로 이게 사지에 들어가는 게 맞죠. 어떤 도사는 이게 편제가 와가지고 식신생제에 뿐다니까요. 그러니까 12운성 쓰는 것도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에 편제가 와서 상관생제를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제산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사지로 빨려들까 해수가 깨진다고 바쁘지.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삼합을 해묘미를 보면 이게 목국이 세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해수는 깨진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삼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평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이건 어떤 간법이니까 이게 정형적인 신살간법이죠. 제산생 같은 경우는 사건을 퉁 때릴 때는 신살로 때리부죠. 그러면 다 삼합이 지금 생지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깨지는 걸 바쁘죠. 제산생 그 간명지나 이래 보면 이게 무조건 앞에 거 있죠. 좌우묘유가 올 때 앞에 합되는 거 다 깨지는 걸 바쁩니다. 그래서 이걸 상관하고 이 편제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신유일주다. 6월에 신금이다. 걸록격에 상관을 쓰는데 상관 생제됐다. 신왕 제왕됐다. 이래 보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면 완벽하게 틀릴 때가 있겠죠. 이거 완전 끌베이다가 망했는데 축사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부가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틀린지 몰라.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그냥 강사는. 강사는 그냥 수업료 내면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